안녕하세요. 룰루랄라 복더 빵빵 양인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라고 하면은요. 지금 현행법 가지고는 그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동안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이 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건 계약갱신 요구권인데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처럼 쓰여집니다. 즉,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일어나게끔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보면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 안에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언제 요구할 수 있느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약 1개월 전까지가 계약갱신 요구하는 기간이었었는데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회 한해서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 2년의 기준이라고 하면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 1항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라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3자에게 이 주택을 임대하게 됐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알아볼 건데요. 일단 제6조 3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는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임차인이 2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임차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해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그리고 이 살고 있는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멸실이 되어서 더 이상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철거나 재건축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임대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이라고 하면 내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말하는 거고요. 직계비속이라고 하면 내 자식과 그리고 내 자식이 낳은 손녀, 손자들 까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는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3항에 보면은 전 임대차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조 범위라고 하면은 증액은 5% 내외고요. 감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두 번째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환산 월차임과 원래 임차인의 당시 환산 월차임 간의 차액이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마지막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보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증액의 상한을 5% 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률 공동소관이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부분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러한 기관에서 다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무는 아직 아닌데 권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임대차 보호법의 중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정 관련 Q&A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